자, 우리 2차 분식 이제 마지막 부분이야. 스텝 몇 쪽? 이야, 145, 4쪽이 되면 143쪽. 맞죠? 여기 21번부터. 자, 첫 번째 나온 게 2차 방식의 실근의 보호야. 정리하고 볼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거든. 그럼 만약에 두 실근이 모두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부터 한번 찾아보자. 두 실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할게. 자,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 생각해봐. 외우지 말고요. 일단 실근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양수, 음수 따지는 자체는 이미 실근이라는 얘기잖아. 실근의 말이 없어도 두 근이 모두 양수란 말이 있어도 그건 결국 실근의 얘기야. 허수는 부호를 따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실근이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어떻게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자, 그냥 두 실근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중근도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니까. 그러니까 두 실근 그러면 판별식은 0보다 같은 거야, 크거나 같은 거야.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 판별식 0보다 크다만 봐야겠죠. 서로 다르는 말이 없으면 서로 같은 것도 된다는 의미니까 중근도 포함이야. 자, 만약에 우리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모두 양수다 그러면 판별식 0보다 크다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정도 융통성 있겠지?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면 두 근의 합도 어떻게 되니? 양수가 되겠죠. 또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면 두 근의 곱도 뭐가 돼서 양수야겠죠. 합과 곱이 모두 양수야겠죠. 즉 근과 계수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도 0보다 커야 되고 a분의 c도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두 근의 부가 모두 양수의 조건이에요. 그럼 반대로 두 실근이 모두 뭐의 조건? 음수의 조건은요. 역시 음수도 실근이어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요.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두 근의 합은 뭐가 돼야 되니?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그렇지만 음수 곱하기 음수하면 양수로 바뀌니까 두 근의 곱은 똑같이 양수로 나올 거다. 즉 마이너스 a분의 b는 이번에는 음수로 나와야 되고 a분의 c는 양수로 대체해야 됩니다. 자,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두 근은 모두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그럼 자, 합은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도 양수인 놈의 절대값이 크면 합은 플러스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음수인 놈의 절대값이 크면 합은 음수로 나올 수도 있지. 이 상태만 가지고는 몰라. 그렇지만 확실한 건 뭐야? 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판별식인데 판별식은 0보다 커야겠지만 굳이 안 따져도 된다. 왜요? 보세요. 두 개의 곱이 음수란 얘기는 a분의 c가 음수란 얘기죠. a분의 c가 음수란 얘기는 ac도 음수란 얘기죠. 그럼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여기는 ac가 음수라며 그럼 마사 곱하면 양수로 바뀌지. b제곱은 당연히 0 이상이죠. 그럼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잖아. 자동으로 판별식 0보다 커지게 되는 거야. 두 개의 곱이 음수면. 따라서 판별식도 굳이 따져 들어가? 없는 거야. 아니, 물론 따져도 돼. 따져도 되지만 거기에서 얻는 범위가 절대 해는 영향을 주지 않겠죠. 하나만 게 나올 거야. 그래서 굳이 시간 낭비니까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는 판별식 굳이 안 따져야 된다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두 근의 합은 알 수가 없지만 만약 여기서 추가로 양수인근의 절대값과 음수인근의 절대값 중에서 누가 큰지를 말해주면 우리가 합도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양수인놈이 더 크면 합이 뭘로 나오겠어? 양수로 나올 거고요. 음수인놈의 절대값이 더 크면 합은 뭐로 나오겠어? 음수로 나오겠죠. 그리고 양수인근과 음수인근의 절대값이 똑같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면서 합이 뭐가 되니?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들의 절대값에 대한 크기 비교가 나오면 우리가 그래서는 합을 말할 수 있지만 그전에는 곱에 대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고 정리 딱 되겠죠. 억지로 외운 거 아니지.
그치? 억지로 외워주는 아니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잘 정리해 두시면 그 다음부터 어때? 그냥 요 상을 이렇게 끼워놓고 공통인 범위를 찾아주시는 거야. 니들을 모두 만족할 때 두 실근이 모두 양수니까. 이렇게 구한 범위, 이렇게 구한 범위, 이렇게 구한 범위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시면 돼. 자, 1005번 보시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라며. 그럼 배운 대로 두 실근이야겠죠. 서로 다른 얘기 없네.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구나. 짝수죠? 4분의 1을 쓰면 되겠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2차 방정식 풀게요. 정리하면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인수분해 되죠? 두근에 얼마야? 마이너스 1과 4가 나오겠네. 0보다 크나 같으니까 두근의 바깥쪽이죠. 따라서 m은 작은 거보다 더 작거나 같다. m은 큰 거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여지겠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두근이 모두 음수면 두근의 합이죠.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 m 마이너스 1이야. 두근의 합이 음수돼야 돼. 그럼 양변 마이너스로 나누면 m 마이너스 1은 부동 방향 바뀌겠죠. 따라서 m은 1보다 크다 나오겠죠. 세 번째는 두근의 곱은 양수야. 곱은 a분의 c m 플러스 5는 양수여야 돼. 따라서 m은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돼. 자, 이 세 개의 범위를 모두 만족할 때 비로소 두근이 모두 음수가 되겠다. 공통범위 찾아야 되니까 수직선 쫙 그려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 색칠하고 내려주시고요. 4보다 크거나 같아. 색칠하고 올려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1보다 크대. 1이 어딨니? 요쯤 있겠죠. 1보다 크다. 세 번째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자, 세 개를 다 만족해야 되니까 세 개가 모두 지나는 지점 어디야? 여기죠. 그쵸? 따라서 이들의 공통 범위는 m은 4 이상입니다. 라고 그려지겠죠. 괜찮지? 뭐 한 거니? 여기 우리가 정리한 이 개념에 그대로 집어넣고 마지막에 그냥 부등식만 푼 거야. 연립 부등식을. 그지? 어려운 거 없을 거라고 봐요. 자, 두 번째 두근이 모두 양수인 거. 이거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절대값이 같단다. 두근의 부호가 반대니까 곱이 음수야. 근데 절대값은 같다며. 절대값은 같으면 뭐야? 두근의 합이 0입니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방정식이 나오네. 풀면 되겠네. 해볼까? 오케이. 자, 이놈의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판별식은 따로 따질 필요 없었죠? 두근의 곱 a분의 c니까 3분의 m제곱 마이너스 9가 음수다. 그럼 3 곱하면 m제곱 빼기 9가 0보다 작고 인수분하면 m은 9분 사이니까 m은 마이너스 3과 3 사이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절대값에 대한 얘기 있으니까 합도 얘기할 수 있겠죠. 절대값이 서로 같고 부호가 반대면 합이 0이네. 합이 얼만데? 마이너스 a분의 b 얘가 0이야. 그럼 결국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6이 0이 되는 거고 인수분 하시면 2, 3은 6 띠링. 따라서 m은 얼마다? 2 또는 마이너스 3이야. 근데 얘와 얘를 다 만족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둘 중에서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건 뭐니? 2가 되겠죠. 따라서 주어진 답은 2가 되겠습니다. 문제 없죠? 없어요.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살짝 업그레이드 한 거야. 지금 보고는 두근의 부호니까 0보다 크냐 작냐를 따지는 거지. 0을 기준으로 한 거지만 0이 아니라 다른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나올 수도 있어. 두근이 모두 2보다 크다, 뭐 마이너스 3보다 작다,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다,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부호만 많이 따질 수 없잖아, 그치? 그때 지금 따지는 이제 방법을 보게 될 거야. 그거를 우리 책에서 유형 이름 뭐라 돼 있어요? 유형
22번 이름이 근의 분리라고 되어 있죠? 자, 옛날 이름이야. 옛날 이름. 자, 이거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정식으로 등장하는 내용은 아니야. 그치만, 교육과정상에서 우리가 2차 부등식을 배웠으면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해서 시험 문제 나오기는 해. 그리고 지금 배우는 거,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이 근의 분리는 계속 쓰게 돼. 이걸 이용하는 문제들이 꼭꼭 나와. 그때 가면 또 다 까먹어. 또 설명해 주는데, 그치? 안 까먹는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근의 분리. 다른 말로 말하자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라고 그러잖아. 실근의 위치. 근의 분리라고 하면 뭔가 이상하잖아. 근을 쪼갰나? 근은 아니요. 실근의 위치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예를 들어서 두 실근이 모두 2보다 크다 이렇게 봅니다. 실근을 알려주면 당연히 x에 대입해야겠죠. 한 실근이 3이다 그러면 x 3을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근데 실근을 준 게 아니고 실근의 위치를 잡아주는 거잖아. 얼마보다 크다, 얼마보다 작다, 얼마와 얼마 사이에 있다. 이렇게 준 거는 근의 위치를 주는 거죠. 이런 표현을 했을 때는 우리가 두 실근이 모두 2보다 크기 위한 조건을 뭘로 따져야 될지를 볼 거야. 자, 그럼 첫 단계는 뭐냐면 이 방정식의 실근은 이 AS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fx라는 2차 함수로 둔다면 이 2차 함수하고 x축과의 교점을 의미하는 거지. 그치?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은 는용을 놓고 풀었잖아. 그치? 이 방정식의 실근은 이 2차 함수하고 x축과의 교점이야. 그 교점이 모두 2보다 큰 데 있어야 돼. 맞네? 그렇게 되도록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에 두 개가 만날 거고요. 요게 두 실근이 되는 거죠. 근데 두 실근이 모두 2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이를 쓴다면 이 두 실근보다 왼쪽에 써야 돼요.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그려진다면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은 2보다 크다를 만족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할 거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기 위한 조건을 따져보는 거야. 자, 뭘 따지냐면 우리가 세 가지를 따질 거야. 첫 번째, 판별식을 따져야 되겠죠. 일단 실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그치?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0보다 커야겠죠. 그냥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서로 다른 여러분 그때 뜻이야?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 자체가 안 생기니까 2보다 크고 작고를 따질 일지도 없죠. 일단 0보다 커야 돼.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니? 아니야. 판별식보다 크더라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니까. 두 개 모두 이보다 크다는 보장이 안 돼요. 추가로 더 필요하죠. 두 번째는 함수값이에요. 뭐? 경계에서의 경계가 뭐냐면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2 기준이 되는 얘를 경계라고 불러. 이 2에서의 함수값을 보는 거야. 2에서 함수값이 어떻게 되니?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2에서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 두 건이 모두 2보다 크지 않지. 하나는 2보다 크지만 하나는 2보다 작게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두 건이 모두 2보다 크려면 일단 2에서의 함수값 f2가 0보다 커야 된다. 자, 근데 이걸로 충분하냐? 아니, 봐봐.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도 이 두 개는 다 만족하죠. 판별식 0보다 커서 두 개의 근이 있겠죠? 2에서 함수값이 0보다 크죠? 그렇지만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니 작니?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다도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확측정이 안 돼, 이걸로. 또 하나 더 필요하지. 그래서 세 번 따져야 되는 게 뭐야? 대칭축. 대칭축이 얘는 2보다 작고요. 얘는 2보다 어때? 커. 따라서 우리가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기 위해서는
대칭 축이 2보다 큰 쪽이 있어야겠죠. 자, 축의 방식 어떻게 구하니? 2차 함수의 대칭 축의 방식을 외워야 되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2차 함수의 대칭축, 즉 꼭지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물론 완전적으로 바꾸면 꼭지의 x좌표 구할 수 있겠지만 시간은 없어요. 그렇지?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걸 그럼 외워주셔야 되고 그게 2보다 어때야 돼? 그래서 이 총 3개의 부등식을 모두 만족할 때 비로소 그래프는 이렇게밖에 그려질 수 없을 거고요. 두 실근이 모두 2보다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됐지? 따라서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알려준다. 근의 분리 문제는 먼저 뭐 한다? 그 실근의 조건에 맞게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준다. 두 번째, 그 그래프를 보면서 이 세 가지의 범위를 따져준다. 자, 세 가지가 뭔데? 판별식과 함수값과 대칭축이지. 그래서 선생님 외우기 쉽게 생기면 이렇게 얘기할 거야. 함, 축, 판 세 가지를 따집니다. 뭔가 함축하는 게 많아 보이죠? 함축판 세 가지 따집니다. 함이 뭔데? 경계에서의 함수값. 됐지? 축, 대칭축의 위치, 마이너스 2분의 b의 위치, 판별식 3개를 모두 따져서 공통범위를 찾으시면 돼. 그렇죠? 그러면 자 실제 문제 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좀 특이한 경우도 있으니까. 자 언제 쓰는지를 봐야 돼.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값을 준 게 아니고 위치를 잡아줄 때, 범위를 알려줄 때 쓰는 게 얘야. 함축판 문제야. 함축판 문제야. 자 보자. 1009번 보시면 자, 이 2차 방식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야. 제일 먼저 뭐 하자 그랬어요? 그래프 그려야죠.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자, 서로 다른 두 근 얘기는 없지? 일단은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아야 돼.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아야 돼. 물론 이렇게 중근을 가지고 상관없죠. 서로 같은 두 실근이 1보다 작으니까. 됐지? 자, 그렇고 뭐 한다? 함축판 따지라고요. 첫 번째, 경계 하나밖에 없죠. 1에서 함수가 어디 나와야 되니? 0보다 크게 나와야겠죠. 오케이.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2k 더하기 2 마이너스 k가 1에서 함수값인데 그 0보다 커야 돼. 자 정리하면 3 마이너스 3k가 0보다 커야 되고 따라서 k는 1보다 작다. 두 번째는 뭐라서 함축 대칭축이지. 대칭축이 어때야 돼? 1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겠죠. 그럼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1분의 b 이게 대칭축이죠. 얘가 1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고. 따라서 k는 1보다 작고 똑같이 나오네. 상관없어. 자, 세 번째는 뭐도 남았다? 판별식도 남았죠. 두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게 나타야 돼. 그럼 4분의 d 쓰면 b 프라임이 되고 k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 플러스 k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일수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큰 쪽이니까 두 개의 바깥쪽이야. k는 마이너스 2 이하 k는 1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세 개의 공통점을 찾으면 이게 우리 찾는 답이 되겠죠. 얘 마이너스 2 이하 1 이상 얘 1보다 작아 얘도 1보다 작아. 그럼 겹치는 부분 어디 있어? 두 개가 가지는 거 여기 여기는 겹치는 게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죠.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1을 포함하지만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1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겹치는 거 없습니다. 얘는 공통점이 안 생겨요. 어디 생기니? 2 마이너스 2 이하가 되겠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 이하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 보면서 이 세 가지 값의 부호만 잘 찾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부등식 푸는 문제죠. 그치?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기술적인 부분이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 자, 옆에 까볼까?
1012번도 한번 보자. 문제에서 볼게. 좀 다르면 되니까. 여기 볼까? 그 앞에 볼까? 11번 해볼까? 보겠습니다. 자, 1011번 볼게.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빼기 8의 두 근 중에서 한 근만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어야 된대. 그럼 2차 방정식 두 근은 얼마야? 두 근 2와 3 사이에 있어야겠죠. 이놈의 두 근 중에 한 근만이 2와 3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떡하랬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주고 있는 거죠. 함축한 문제야.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래프부터 그리라고요. 자,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2와 3 사이에 한 개만 지나야 된다고. 2와 3 사이에. 그럼 우리 두 가지 볼 수 있겠죠. 2와 3 사이에 하나 지나야 되는데 하나는 2보다 작을 때 지나가겠죠. 그럼 2와 3 사이에 한 개만 지나겠죠. 또는 어떻게 될 수 있어? 2와 3 사이 한 개만 지나면 작은 거는 2와 3 사이 지나면 한 거는 3보다 크게 나오겠죠. 맞지? 두 가지야. 자, 두 가지 놓고 다 보자. 첫 번째, 함축한 문제니까 첫 번째 함축값부터 보자. 1. 경계가 어디 있어? 경계는 여기 경계지. 여기 경계가 뭐 있니? 2와 3 사이니까 경계는 뭐야? 2와 3 두 개지. 경계가 두 개면 두 개 다 따져야 된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경계가 얼마야? 2의 함수값은 음수가 나오는 거야. 3의 함수값은 양수가 나와요. 두 번째 경우는 2의 함수값이 어떻게 나오네? 양수. 3의 함수값은 두 번째는 축. 대칭축의 위치는 봐봐. 자, 이 경우는 대칭축이 어때? 이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상관없어. 하나가 2와 3 사이에 있으려면 대칭축 이렇게 치우치면 대칭축 2보다 작은 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한근이 2와 3 사이야. 이렇게 또 치우면 대칭축이 2보다 큰 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한근이 2와 3 사이에 있어요. 대칭축이 정확하게 2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대칭축의 위치를 우리가 특정 지을 수 있어? 못 지어. 못 짓지? 대칭축의 위치는 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보다 크도 되고 작아도 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함축판을 다 보시되 모든 경우에 저걸 다 따질 수 있는 건 아니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 풀면 돼. 정할 수 없잖아. 됐니? 근데 3보다 진짜. 그치? 근데 3보다는 무조건 잘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1번에 의해서. 1번에 의해서 2와 3인데 2의 3주값 음수죠. 이게 지나죠. 3의 3주값은 양수죠. 저우창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하면서 이 두 개를 지나려면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대칭축이 절대 3보다 큰 일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러니까 3은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대칭축은 여기서는 굳이 따질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따져도 되는 거지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축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해 봤더니 정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거야. 세 번째는 판별식. 자, 판별식 0보다 커야 되죠. 두 실근이니까. 맞지? 자, 근데 이것도 따질 필요가 사실 없어요. 판별식 왜 따졌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걸 보장하게 따진 거잖아. 근데 봐, 지금 1번에서 2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게 나왔죠. 봐,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2에서 함수값이 음수야. 아래로 블록하지. 여기를 지나려면 교점 두 개, x가 교점 두 개 안 생기고 배겨? 2차 함계수 양수면 아래로 블록하니까 저 위에서 내려와서 어디를 찍고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2의 음수니까 이 x축 아래쪽에 한 점을 지나려면 2차 함수 그래프는 무조건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저절로 보장이 되지. 그러니까 굳이 판별식 안 써도 이 조건에 의해서 판별식은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지? 자동이야. 그래서 2차 함계수가 양수일 때 음수인 함수값이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판별식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자, 2차 함계수가 음수일 때 양수인 한 점을 지나면 판별식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지? 또 필요 없어. 물론 구해도 돼. 구해도 돼. 쓸데없는 지식 하지만 불안하면 못 믿겠으면 구해. 그럼 뭐 시간 없다고 정리되고. 됐지? 두 번째도 마찬가지지. 이 경우도 봐라. 대칭축이 3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상관없어. 상관없죠. 대칭축 필요 없는 거야. 세 번째, 3의 상수가 순수니까 판별식도 필요하다, 필요해? 안 필요하다고 해. 결국은 이 경우 두 가지만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됐니? 이해되지? 그러니까 함축판을 다 확인을 하시되 항상 저 세 개의 부등식이 다 구해지는 건 아니야. 어떨 때는 축만 빠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두 개가 빠질 때도 있어. 그럼에도 항상 존재하는 건 뭐니? 얘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함수값은. 그렇다고 해서 정말 풀면 안 돼요. 다 보셔야 돼. 풀어서 해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융통성 있게 풀려봐봐, 얘들아. 아니야, 4차 분식 못 풀겠지? 자, 이렇게 풀자. 그럼 자, F2가 0이야. 아니다. 풀자. 이걸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결국 F2와 F3의 함수값은 뭐가 반대로 나온다는 얘기지. 이걸 한 개의 분식으로 쓴다면 어떻게 쓸 거야? F2 곱하기 F3이 뭐가 반대니까 음수입니다라고 풀 수도 있겠죠. 따로따로 풀면 되지만, 이거랑 같은 거죠. F는 얼마인데? 2지 그렇죠? 4 더하기 2A 빼기 8이니까 2A 빼기 4가 되겠죠. F3은요? 9 더하기 3A 빼기 8이니까 3A 더하기 2죠.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러면 2차 부등식이고 인수분해 끝났으니까 0보다 작으면 두근의 사이가 되겠죠. 두근이 얼마야? 2랑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A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2 사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네. 됐죠? 물론 따로따로 풀어도 돼. 그냥 따로따로 풀어도 돼. 좀 귀찮을 뿐이지 뭐. 오, 이건 아까랑 또 다른데?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놓고요. 내 머릿속에 한 줄판 시작하면서 하나 그래프를 보면서 부등식들을 세워 나가시면 돼. 오케이? 자, 새로운 문제를 받았을 때 잘 못 설겠다. 언제든지 질문하셔. 됐지? 이걸 연습하면 되는 문제야. 연습하면 그냥 푸는 문제라고요. 못 풀겠다라는 말 하면 안 되지. 그지? 자, 그럼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23번. 4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야. 얘들아, 우리가 판별식은 2차 방정식만 우리가 배웠잖아. 나이 몇 개인데 엄마를 찾니? 자, 4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4식을 가진다고 했어. 오, 4차 방정식은 어떻게 판별하지? 자, 그냥 4차 방정식이 아니야. 여기 있는 문제를 보시면 전 13번, 14번, 그 다음에 15번 다 어떤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에서 복 2차 4차, 2차 상수항으로 되어 있는 복 2차 방정식이지. 자, 복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풀었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바뀌니까. 그치? 똑같아. 근데 자, 거기서 근을 판별하는 거 잘 봐. 되게 재밌어. 4차, 2차 보는 순간 x제곱을 t로 치환하지. 자, 치환하면 반드시 뭐 챙겨라? 범위 챙겨라. 오, 선생님, x의 범위가 없는데? 아니죠. x는 실수니까 t는 어때? 그냥 이렇게 쓸게. 방정식에서 범위 안 치환할 때 범위 안 치환할 때 범위 안 챙겼어. 방정식에서는 왜? 방정식은 실수뿐만 아니고 허수들도 다 다루는 영역이잖아. 함수와 분식은 실수에서만 다루는 부분이야. 왜? 대소 비교를 해야 되고 좌표 평면을 나타내야 되니까 오로지 실수 범위인데 방정식만은 허수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범위 안 잡습니다. 자, 그럼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제곱.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어. 됐죠? 그러면 봐봐. 여기서 만약에 t가 2개 나오겠죠? 이게 실근이든 허근이든 2개가 나오겠죠? 맞나요? 그러면 다시 뭐하니? 이 t를 x제곱으로 돌리겠죠?
이렇게 해서 x를 여기서 몇 개? 2개. 2차 방정식이니까 여기서 몇 개? 2개. 해서 총 4개의 글이 나오겠죠. 그래서 4차 방정식은 4개의 글을 갖잖아. 실근, 흑근을 합쳐서. n차 방정식은 n개의 글을 갖잖아. 맞니? 4개인데 4개가 모두 뭐야? 실근해야 된다. 그럼 봐. 여기서 나오는 2개도 실수해야 돼. 여기서 나오는 2개도 실수해야 돼. 자, 여기서 나오는 2개가 모두 실수이기 위한 조건은 여기 네모가 음수면 제곱해서 음수가 되면 x는 허수잖아. 허근이 2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근 나오려면 네모는 어때야 돼?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실수가 나오는 거야. 실수의 제곱이니까. 맞지? 여기도 실수가 2개 나오려면 세모는 음수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따라서 세모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4의 실근이잖아. 만약에 여기서 x제곱이 네모가 0이 되면은 x는 0이라는 중근을 갖죠. 그럼 서로 다른 4개가 나오니? 2개가 중립되니까 서로 다른 4개가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0 되면 안 돼. 무조건 못 돼. 0보다 큰 양수여야 돼. 그래서 x는 뿔마 루트 네모가 나오겠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서로 다른 2개가 나오려면 세모는 0이 되면 안 돼. 0보다 커야 돼. 됐지? 그러면 이 t에 대한 2차 방식의 t 값이 둘 다 어때? 0보다 크지? 즉, 이 2차 방정식은 뭐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겠구나. 얘도 양수인 실수, 얘도 양수인 실수를 해야 되니까 t는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 봐봐. 네모, 세모가 똑같으면 서로 다른 4개가 나오니? 아니지. 네모와 세모도 다르고 양수 나와야지 각각 서로 다른 2개씩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t라는 실근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럼 이제 뭐랄까? 아까 배웠지? 2차 방정식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게 하는 조건 뭐였어요? 판별식이 0보다 크고 두근의 합이 0보다 크고 두근의 곱도 0보다 크고 이거를 제일 처음 했던 거 여기서 써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사실은 4차 방정식 문제가 결국 2차 방정식으로 해결되고 있는 거야. 왜? 보고 2차식이니까 시간을 통해서 4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2차 방정식 t의 실근의 조건으로 바꿔놓고 푸는 거야. 근의 조건으로 바꿔놓고 푸는 거야. 괜찮니? 다음 내는 거는 지장 없으니까 안 할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 이거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치? 선생님 얘기한 대로 그대로 그 논리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 자, 복 2차 방정식이라서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어. 그러면 t 값이 2개 나올 텐데 그 t가 곧 x제곱이잖아. 다시 원래 돌리면 x제곱이 총 서로 다른 4개가 나오려면 4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요 2개의 값은 양수, 서로 다른 두 양수가 나와야겠죠. 그래야지 여기서 x 2개, 여기서 x 2개, 총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나올 테니까. 따라서 t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두 근이 모두 양수의 조건은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됐지? 자, 한 번 더 볼게. 답 내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잖아. 계산이니까. 자, 한 번 더. 같은 패턴이야. 자, 역시 4차 방정식인데 복 2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x제곱을 t로 치환할게. 자, 그럼 t제곱 마이너스 kt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은 0. 자,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죠. 그럼 이걸 풀면 t 값이 뭐 나오니? 2개 나오겠죠. 이제 알파벳 딱 쓸까? 네모 세모 좀 없어 보이니까? 그러면 t가 이렇게 2개 나오면 x제곱이 곧 알파랑 하나 풀고 x제곱이 곧 베타로 2개 풀겠죠. 근데 문제는 뭐라 했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두 흑근을 가져야 된대. 실근 2개, 흑근 2개야. 그럼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실근 2개 나오면 여기서 뭐야? 흑근이 나오겠지. 자, 흑은 2개 나오려면 여기서 베타는 어때 돼? 0보다 작아야겠죠. x제곱이 0보다 크면 실근이 나올 테니까. 오케이? 베타는 0보다 작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실근이 2개 나오려면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서로 다른 2개의 실근 나오려면 0이 되면 안 되잖아. 따라서 알파는 0보다 커야겠죠.
오케이. 그럼 알파는 0보다 크고 베타는 0보다 작다. 무슨 말이야? 이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의 부호가 어때? 서로 반대지. 두 실근의 부호가 반대. 근데 절대값이 더 큰 일은 모르죠. 실근의 부호가 반대니까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풀어주시면 되겠죠. 곱이 얼마인데? k 되고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만 풀어주시면 끝. 됐니? 잘 생각하면 정리한 거야. 한번 정리되면 그 다음부터 되게 쉬워. 15번. 계산 안 하는 대신에 문제만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자고요. 자, 역시 4차 방정식이야. 보기 전에 x제곱을 t로 치환할게.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2k. 에이씨. 오늘 저기 못 봤네. t제곱 넘어오겠죠. 와 넘어오면 3x제곱이니까 3 빼기 2k x제곱 t로 바뀌겠죠. 그 다음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27은 0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이놈의 두근 t를 뭐라 그러자? 알파와 베타라 그러잖아. 그러면 x제곱이 알파입니다 하나 풀어야 되고 x제곱이 베타입니다 하나 풀어야 되는데 실근 말을 갖는다며. 실근 나오려면 실근 두 개 나오려면 알파는 어때야 돼? 0보다 크나죠. 서로 같다 다르다가 없기 때문에 서로 같은 두 개 나와도 상관없는 거죠. 여기도 어때? 여기도 실근 두 개 나와야 되니까 베타도 0보다 어때야 돼? 그거랑 같아야겠죠. 그러면 이 2차 방식의 두 실근이 어때? 두 실근이 모두 0 이상이 나올 때 골라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는 뭔데 선생님? 두 실근이 모두 0보다 크조금만 따졌는데? 뭐 필요하니? 자, 일단 두 실근이니까 판매시 0보다 어때야 돼? 같다 다르다 이게 없지. 같다 상관없는 거지. 중간까지 상관없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두 분의 합은 원래 두 분이 모두 0보다 크다 돼 있으면 두 분의 합도 0보다 큰 거지. 근데 0보다 큰 합다 돼 있으면 합도 0보다 크나 갖다 주면 되는 거잖아. 두 분의 곱이 원래 0보다 크다 돼 있으면 두 분의 곱도 0보다 큰 거죠. 근데 크거나 같다 돼 있으면 어느 한쪽이 0 되면 곱도 뭐가 될 수도 있어. 이게 될 수도 있겠지. 이거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좋습니다. 감이 좀 잡혀요? 그럼 좀 해봐야 치환했을 때 t에 대한 2차 방식이 나올 거고 그걸 통해서 t 값 구해주면 x제곱이 구해지는 건데 x제곱이 거기서 알파 베타의 부호에 따라서 실수가 되기도 하고 허수가 되기도 하고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나오기도 하고 중근이 나오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또는 두 근의 조건을 끌어내 주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뭐 거기에 맞게끔 함축반을 쓸 수도 있는 거야. 그거에 따라서는. 여기서는 함축반 안 나와. 자, 이 비슷한 문제가 2학년 1학기 때 수원에 가면 지수 방정식 다룰 때 그대로 가는데 그대로 조금 더 어렵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 잘 잡혀 있으면 그때 와서 뭐 족수라고 느낄 거야.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다 1학년 때 내용들은 다 2, 3학년 수학을 하기 위함이야. 야, 수능 시험 범위에 1학년 과정 수학 상하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안 들어가요. 수능에 보면은 2학년 때 배우는 수원, 수투 거기다가 이제 학동작 통계, 기하, 미적 분야는 선택 과목 하나 선택해서 들어가겠죠. 그럼 1학년 필요 없냐? 아니. 1학년 거는 결국 2, 3학년 계산이나 이런 답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에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1학년 때 안 돼 있으면 다 무너져요. 내가 2, 3학년 때 열심히 견적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답을 찾아내는 계산들을 못 해내. 또는 해답을 풀면은 그 마지막 단계들을 못 뚫어내. 알겠죠? 반드시 다 해두셔야 돼. 나중에 2, 3학년 때 시간을 다시 할 수는 없잖아. 까먹는다 그랬지 맨날. 그냥 또 하게 돼 있어. 필요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 분식을 마무리했다. 그렇지? 자, 마지막 이거 3개 정도 했는데 상당히 시간을 많이 들였어요. 시간 들인 게 아깝지 않도록 복습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2차 분식 마무리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요. 그 다음 단원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좀 끊어주세요.